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종가로 보니까 0.3% 빠져서 끝났죠. 종가는 장중에 2200을 다시 갔다 오긴 했는데 뭐 크게 갔다 온 건 아니고, 그 전날은 20일 날 좀 시세를 줬었죠. 그래서 최근에 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0일이 요때거든요. 요 날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시켜준 다음에 지금 조정이에요, 조정. 그래서 지금 2200 정도, 2190 정도,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기폭 자리를 깨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들어온 시점 이후로, 반등 시점 이후로. 근데 이거 단순하게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사실 비실비실 된다라는 거는 일부 코인들이 강세를 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상승을 잘 줬다가, 그죠, 앞전에 3% 올라갔다가 어제 조정,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나왔던 게 이틀 전에 어제 올랐던 코인들이 좀 다시 눌렸습니다. 일부 뭐 파워레저나 모스코인이나 뭐 요런 애들, 앞전에 뭐 메탈 요런 애들이 많이 안 눌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 기준 이하로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다 빠졌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코인들이 시세를 못 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당장 코앞에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만약에 이번에 놓친다고 하면은 시장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거의 안 좋게 다 돌아다녀요. 좋으면은 좋은 대로 돌아다녀요. 비트코인 상승장 나왔을 때 잘 올라가다 보니까 다 좋은 얘기 했잖아요. 뭐 1억 간다, 1억 5천 간다, 아니면 뭐 10배 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자, 그래서 심리적인 방향이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 정상적으로 이걸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설문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차트 분석을 다시 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둬야 될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 자, 뭐냐. 또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자, 알트 지수다. 알트 지수.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중요해요. 알트 지수가 이번에 3주 정도 올랐거든요.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4주 차네요. 4주 차.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위에 상단 자리 저항을 뚫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강해질 거다. 이거 지금 그동안의 패턴이 요런 패턴이 없었거든요. 상승장 이후에 요런 패턴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잡혔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때 알트 지수가 강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다 우상향 됐었어요. 메이저 코인, 준메이저 코인, 뭐 알트 코인 이렇게 그냥 싹 다 해가지고 거의 우상향 패턴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흐름이 좀 잡히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하고 준메이저 잘 못 가잖아요. 그냥 아예 못 갔다고 봐요, 저는. 간 게 뭐가 있냐. 그게 이제 뭐 올라봐야 1, 2% 정도인데 그거 올랐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이 나왔던 거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순환매가 조금씩 돌고 있어요. 강세 쪽은 아닌데. 자, 아더가 이제 10%가 넘어가고 있죠. 아더도 지금 95원 금방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니까 일주일치 빠진 게 한 번에 다 올라와요. 오늘 거래 실리고 있죠. 장 시작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30분밖에 안 됐는데 전일 거래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카르고. 디카르고도 지금 시세 일주일치 빠진 거 한 번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보니까 모스코인 요런 애들은 다 눌렸거든요. 근데 이거 눌린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시. 자, 파워레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앞전에 올랐었던 뭐 메탈이나 뭐 그 다음에 휴먼이나 뭐 요런 애들도 지금 기타 등등등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가는 시장이긴 한데, 움직이긴 한데 알트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알트 지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을 긍정으로 볼 거냐, 부정으로 볼 거냐, 여러 갈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결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이벤트 거리예요. 갈 만한 근거를 찾아요. 그 근거 찾는데 쉽지 않죠. 당장에 그게 뭐 튀어나오나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상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방향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강세가 나오기 직전에 있다. 비트코인 위치. 그 현 위치로 봤을 때 가격으로 보니까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 위치 구간이 과거와는 점차 달라지고 있고 우리 이제 어제 있죠, 어제 기준자로 놓고 봤을 때 단기 저평가에 진입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좀 긍정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단기 저평가 구간이 왔다라는 거는 어차피 전체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저평가인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저평가가 왔다라는 거는 과대 낙폭됐다 봐야 돼요. 과대 낙폭됐다. 그러면은 과도 낙폭된 부분이 반등으로 제대로 주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단기 저평가 되면서 이게 낙폭이 생겨버렸는데 요 낙폭 기준이 앞전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약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중요치 않아요. 가격이 2200이든 뭐 2000만 원이든 2300을 넘어가든 가격은 그 비중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비트코인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 대한 위치, 어차피 비트코인을 보나 선물을 보나 위치는 똑같아요.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움직임이 아직 발생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뉴스 기사 혹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전에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솔직히 좋아진 게 있나요? 없어요. 2년 동안 경제가 좋아진 것보다는 오히려 악재 투생이었죠. 전쟁 이슈 늘어났지, 금리 인상 자꾸 인상됐지, 그 다음에 경제 불안, 뭐 IMF 터진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얘기 기준인데 전체를 보면 2년간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근데 2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은 작년에 비트코인도 못 갔어야 정상이죠. 2020년도 연말부터 해서 2021년도 초 그때도 시장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경제 안 좋았다니까요. 안 좋았는데 비트코인 강세장 나왔잖아요.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제 알트 지수 보고 그다음 비트코인 위치 중요하다라고 한 게 지금 요런 위치가 과거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위치로 좀 봐야 돼요. 이렇게 과거 요런 포지션이다. 요런.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파동 그래도 한 파동 좀 크게 갈 수 있는 거 그걸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좀 포지션들이 그동안의 낙폭 과대된 이런 위치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조금 내 기준에서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이 시장을 버텨보자. 왜냐면 저런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압박이 주어지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차트상 봤을 때 코인 시장이 못 가는 게 팩트잖아요. 지금 못 가는데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압박되고 있다. 근데 압박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박빙 정도로 좀 가야 압박이라고 보고 있고 또는 상승이 좀 나와야 나오고 나서 밀리고 좀 나오고 나서 밀리고 요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지도 않는데 무슨 압박을 받냐.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2,300만 원 자리에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좀 빠졌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뭐냐면은 사람들은 대부분들의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여기에서 여기 가격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면은 실망할 것만 생각을 해요. 팔까 말까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요 며칠 하락을 했을 때 한 5일 빠졌잖아요. 조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저 단기적으로 5일 빠졌을 때 저 때 오히려 모양이 더 뚜렷해졌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게 뚜렷해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반영되기 전에 미리 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반영된 거,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거, 반영된 후에 그런 모든 게 이제 또렷하게 이게 나오니까 아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막상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기사거리가 짝 하고 퍼질 겁니다. 무슨 기사든. 그럼 사람들은 아 그 기사 때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그 기사가 일부 효과는 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쪽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좀 위치로 봤을 때 이번 요 하락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더 크게 얘기해주는 일종의 암시 역할을 좀 해줬다. 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물론 대응을 해야죠.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개별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까지 한 일주일 남았나요? 8일? 8일에서 대략 한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대략. 자,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 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마지막 설문을 좀 했어요. 연말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2300 넘어서 끝날까 2200 밑에서 끝날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지금 자리를 바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을 좀 진행한 거예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냐 이쪽 구간을 이 포지션을 아니면 이걸 좀 긍정으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제 여기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일봉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봉과 월봉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이 중에서도 월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큰 사이클. 현재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번에 하락이 됐는데 강도가 더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이런 것도 분별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어떤 위치 구간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트를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한 4년치를 가지고 패턴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패턴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 패턴이 A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패턴이 B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졌을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가나 떨어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도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7월부터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죠, 이때. 본격적으로 갔던 거는 작년 초예요. 작년 초. 그 다음에 작년 2, 3월 때, 이때 완전히 그냥 강세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거의 준하는 시세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이제 송금을 잘못하면은 돈을 돌려받는 게 원래 한도가 1000만 원이었어요. 내가 남한테 돈을 잘못 보냈다. 근데 이걸 5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한도가 굉장히 커졌고 내년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냐? 그 돈 받은 사람이 강제로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보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잘못 받았다고 안내문이 와요. 자, 안내문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은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든 요 안에서는 보장을 좀 받을 수 있게,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안 좋은 내용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좀 한도가 늘어졌다라는 거를 좋은 관점으로 보시고, 이번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트 지금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회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가 조금 둔해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을 보려면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뭐 비트코인이 뭐 1,000만 원대를 사실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봤을 때 그냥 무작정 버텨라.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버텨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곧 전환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목. 집중 시기다. 왜? 이 시기 한 방으로 누군가는 손실이 복구될 거고, 누군가는 수익 내고 현금화 할 수 있을 거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같은 얘기 좀 자주 반복하고 뭐 이렇게 좀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다. 지금 다른 게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지금 그 기사들 보면은 맨 기사거리, 발표거리, 경제거리 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다 돌아서 알잖아요. 이제 뭐 발표될 거고, 뭐가 얼만큼 오를 거고, 예상치수가 얼만큼 나온다. 다 알지 않아요? 그거 지금 증시 주식시장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코인 시장에는 둔해요. 아직 제대로 실질적으로 반영은 되고는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그게 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시작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 시작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작이 되기 전에 작업이나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동안에 물려있던 코인들마저도 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